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체제가 1년이 고비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위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년 안에 끝장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이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김정은은 미국이 놓은 덫에 단단히 걸려들었습니다. 이 김정은 처지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교묘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김정은이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당당한 승리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 보유도 인정받고 대북 제재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금 김정은이 멘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굳건하다. 하도 이제 이 남측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나 하는 미련을 갖기도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게 이번 하노이 회담으로 완전히 실체가 드러난 셈입니다. 김정은은 이 영변의 핵시설 일부를 폐기하는 대신에 이 영변 외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 그리고 이미 보유 중인 핵물질, 아마 20에서 60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추정되는 핵탄두들, 그리고 ICBM을 포함한 1000기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그대로 보유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체제의 틀을 깨려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회담 결렬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려면은 미국의 군사 분야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의 군사 분야 추가 조치라는 게 뭐냐? 한미연합훈련을 영구히 폐지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하고 해구산의 제공도 철회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일본에 있는 이제 이 미군 기지도 포함돼서 괌까지도 다 철수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제 그 북한은 핵무장국 지위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한국은 별 문제 없습니다만 미국이 조금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만 받아들여도 전체를 대북 제재 해제를 해가면서 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든든히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김정은도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게 판명됐고요. 김정은을 보증하고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동급으로 취급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노이 회담 이후입니다. 이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을 필두로 해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추가 제재 철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바람에 김정은은 또 한 번의 딜레마에 또 빠졌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공격 일본으로 간다 그러면 김정은도 맞대응할 수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처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도 김정은을 신뢰한다 그러고 미소를 짓고 있으니까 그 웃고 있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화난 김에 미국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남측 대통령을 위협하려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철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그 끈까지 놓아버리면 더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는 북한이라서 이 또한 진퇴양난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도와줄까요? 중국이 과감하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또 한 번 북중 정상회담인들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하고의 무역 분쟁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찌 북한을 돕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2억 1천만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2017년에 비해 보면 무려 88%나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가 가동되는 한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외화 수입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 대북 제재가 왜 유일한 대북 레버리지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러시아는 자신들의 경제 자체가 지금 급박하다 못해가지고 산소호흡기라도 꼽아야 될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북러회담 해봤자 러시아에서 지원받을 게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 노동자 절반 이상을 이미 송환했습니다. 나머지도 올해 말까지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확실하게 지금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개념의 차이, 이걸 메꾸기는 쉽지 않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는 그런 비핵화의 목표를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이번에 제재 효과를 미국이 확인했는데 이 제재 완화에 동의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하려면은 한국 대표단이 미국에 오지도 말라, 그런 말을 미국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고 김정은의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이 김정은의 전망을 결정하는 고비가 됩니다. 1년이 고비입니다. 올해 10월 달이면 김정은의 금고, 북한 모든 외화가 다 텅텅 비게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식량도 올 겨울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이 벌써 재난 대비용 비상식량이죠. 5호 창고라 그러는데 이걸 시장에 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궁기 대비용 5호 창고를 푸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불길함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 주민의 70% 내지 80%가 장마당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쌀값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 물가가 막 뛰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북한 주민이 인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로 이걸 무마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자력갱생을 위한 속도전, 이걸 인민들 쥐어짜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전 같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인위적으로 이 속도전과 같은 군중 노선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민심 위반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관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로 높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올 겨울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기를 쓰고 지금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김정은과 문재인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김현철로 교체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총리가 국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김현철 같은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의심이 가는 건 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두지 않고 김현철로 교체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야기죠. 이건 다 다른 게 아닙니다. 조명균 장관은 미국하고 대화가 된다 그랬고 미국의 동의 없는 남북 경협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조명균을 그대로 두고 남북 경협을 미국 눈치 안 보려고 안 보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미국도 무시하고 앞으로 전진할 돌격대가 필요합니다. 그 돌격대로서 김현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의 생명줄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 남측 문재인 정부의 뜻은 결코 이루지 못할 겁니다. 이런 기미를 이미 간파하고 미국이 댄코츠 정보국장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한 것이고요. 앤드루 김 전 CIA 한국센터장, 이제 코리아 미션 센터장을 보내가지고 미국의 뜻을 강력하게 전한 겁니다. 그뿐 아니고요. 한국이 지금 대북 제재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이 경고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동창리 기지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뭐라 그랬냐면 아주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들어봐야 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고 1년 후면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1년 후면 뭐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고 그 결과를 1년 후에 보게 될 거다. 1년 후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뭔가 이 북한에 대한 결론을 보게 될 거다. 이런 암시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행했던 연설문을 한번 잘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이타임스에 보시면 트럼프 국회 연설문 하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거 보시면 그때 트럼프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곰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여러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에는 절대 사회주의가 발을 못 붙이게 만들 것이다 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서 현재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에게 주어진 시간 딱 1년입니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에 대한 식량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면서 모든 돈줄을 막고 식량을 바닥낼 겁니다. 북한 주민들과 군대는 이 식량 문제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질 것이고 원성도 아주 자자하게 될 겁니다. 장마당에서의 쌀값도 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앞으로 1년 안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이미 북한의 군부하고 김정은 사이에는 상당한 좀 분쟁이 있다 하는 말도 들립니다.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이,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김일성 같이 다 이런 그 목숨 걸고 지켜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으로서도 지금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정은의 생명줄은 이제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과 운명 공동체인 문재인도 지금 완전 코너에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운명이 앞으로 1년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백기투항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축출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제 막판에 이제 미국의 선거 직전에 이 도발을 해가지고 결국 군사 옵션을 통한 정권 교체의 길을 갈 것인지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이 길을 쓰고 아마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핵으로 위협한다고요? 누구를 위협합니까? 미국을 위협합니까? 한국을 위협하겠죠. 북한의 무력화? 그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기만 끊어버리면 북한은 옴짝달싹 못합니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 정전이 있었죠. 전기가 일주일 넘게 나갔습니다. 그 정전을 어디서 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누가 그런 일을 했을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20년 봄, 늦어도 여름, 김정은의 남은 수명은 거기까지가 될 걸로 봅니다. 문제는 남측의 문재인 정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북한하고 뭔가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하고 또 접촉하려고 그럴 겁니다. 아마 많은 대가를 주겠다라고 약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집착하면 할수록 한국 경제도 아마 위기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가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북한과의 일을 성사시키려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 장자연 사건 그리고 버닝썬 사건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KBS 9시 뉴스 같은 데는 다른 중요한 뉴스도 많은데 이걸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고 있을까?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을까? 역사를 돌려가지고 몇십 년 전을 넘어서 이제 100년 전 역사까지 지금 왜곡하고 그 역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임진왜란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과거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문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고 지금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눈 똑바로 크게 뜨고 지금 이 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Y타임스 논평, 오늘은 김정은 체제 1년이 고비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